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블로그 파이터 돈불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난번에 체험단 편 영상을 찍었는데 자영업자 분들께서 꽤 많은 호응을 주셔가지고 좀 심화편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그 체험단 영상을 다뤘었는데 거기에서 내용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대로 실행을 해봤는데 자신의 음식점이나 카페 매출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 사장님들이 한 3분 정도가 제 개인적인 연락처로 연락이 왔어요. 제 개인적인 연락처는 유튜브 상에는 없고 제 블로그 상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돈불 블로그라고 치시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타고 저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주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분께서는 블로그 강의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네, 강의를 해드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블로그 파이터 돈불님 덕분에 그대로 알려주신 대로 해봤는데 되게 좀 매출 많이 뛰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께 또 한 가지 영감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응용을 해가지고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좋은 방법을 가지고 또 체험단 방식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 상위 노출은 크게 두 가지 점수로 판별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 점수란 블로그 게임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임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계정, 캐릭터의 힘이 강해지듯이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위 노출이 더 잘 잡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가 원고 점수예요. 원고 점수인데 원고 점수를 얼만큼 네이버 상위 노출 AI 로직에 맞게끔 쓰는지가 상위 노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하는 점이, 아무리 원고를 잘 쓴다고 하더라도 블로그 지수, 다시 말해서 블로그 레벨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면 블로그 지수가 높은 계정을 블로그 낮은 계정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이기긴 하겠지만 상당히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 지수는 준최 1부터 6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레벨이 최적 1부터 최적 3까지 있는데, 준최 1 블로그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최적 3 블로그가 가장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최 1, 2, 3, 4, 5, 6 최적 1, 2, 3 블로그 순으로 지수가 높아지는데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 블로그 있잖아요. 최적 블로그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블로그 체험단 선정을 할 때 준최 블로그가 아니라 최적 블로거들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최적 블로그를 선정을 하는 게 준최 블로그 선정을 하는 것보다 상위 노출 확률이 약 10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최적 블로그 위주로 선발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럼 준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선발을 하지 말까요? 네, 선발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무리 글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상위 노출입니다.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글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상위 노출이다. 상위 노출이 된 다음에 블로그 글 내용이 중요한 거지, 상위 노출조차 되지 않는다면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현재 블로그 대행사를 현재 약 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창업을 한 지가.
블로그 글, 포스팅 내용이 아무리 잘 쓴다고 하더라도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 포스팅은 어떻게 보면 버린 포스팅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운이는 최적 블로그 위주로 선발을 하는데, 여기서 잠깐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블님, 근데 최적 블로그가 지원을 안 하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체험단 선정 기간을 좀 미루시던가, 아니면 준체 블로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가 뭐죠? 준체 5, 6이잖아요. 준체 블로그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해당 블로그를 선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체험단 선정하는 꿀팁이고, 준체 블로그 버려라, 이 부분, 이게 꿀팁이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최적 블로그가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블로그 시장에서 약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10명 중에 1명인데, 그럼 확률적으로 최적 블로거를 만나는 확률이 상당히 낮잖아요. 물론 만나기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매번 체험단을 할 때마다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최적블한테 연락을 하면 어떨까요? 반대로. 이게 저한테 지난번 영상을 보고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체 매출이 올랐다는 게 이 부분이에요. 먼저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서 저한테, 그러니까 사장한테 오게 하겠죠. 오게 해서 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최적 블로그가 뭐 음식이나 커피를 마시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겠죠. 포스팅을 진행을 할 때 다 하고 나서 거기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영구적인 만남을 가져가는 방법이 뭘까요? 최적 블로거랑 구하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든 최적 블로그랑 영구적인 만남을 가져가는 방법은 뭘까요? 그 최적 블로거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블로거님, 당신의 블로그 지수가 상당히 높아서 상위 노출에 유리한데 저 블로거님이랑 끝까지 인연을 맺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달 내지 두세 달에 한 번씩 초청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저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테니 그때마다 포스팅 가능하실까요? 물론 그걸 듣고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체험단 선정할 때 최적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선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블로거한테도 고정적인 지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제안은 솔깃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인지하시고 체험단을 하더라도 똑똑하게 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체험단 선정을 할 때 준체 블로그보단 최적 블로그를 선정을 해라. 그리고 최적 블로그 선발을 한다면 내 상품과 서비스를 처음 제공을 할 때 연락처를 따로 받아놔서 따로 연락을 줘서 그 다음부터는 체험단을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편하게 체험단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 아래 댓글란에 그 블로그 지수 확인하는 사이트, 블랙스 사이트 링크 걸어둘 테니 좀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